어제 금융감독원 등이 민주당의 양문석 후보 대출과 관련해서 중간 조사 결과를 발표했었습니다. 허위로 증빙서류를 냈고 용도와 다르게 대출금을 쓴 걸 확인했다. 그래서 수사기관에 통보하겠다. 이게 핵심 내용이었는데요. 그런데 오늘 민주당의 이해찬 공동선대위원장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오늘은 좀 유감스러운 말을 좀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금융감독원이 자기 관할도 아닌 개별 금고 검사를 이렇게 빨리 신속하게 한 사례가 언제 있었습니까? 검사 하루 만에 내용도 없는 결과를 발표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노태우 정권 때부터 36년 동안 선거를 내가 지켜봤지만 이렇게 노골적이고 뻔뻔하게 관건 선거를 기도하는 정부는 없었습니다. 자료 자체가 사실 상식적으로 볼 때 도저히 말이 안 되는 것들이 너무 뻔했고 발표한 내용 이상으로 불법성이 표징되는 내용들이 많았다는 점을 이 기회를 빌어 말씀을 드리고요. 어쨌든 오늘자로 중앙회가 검찰에 수사를 한다고 제가 알고 있고 결론이 금방 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정치권에서 약간 의문을 제기하는 것은 기존의 금감원의 검사 속도로 봤을 때 굉장히 이례적으로 빨랐다 이렇게 지적을 하는데 오히려 2, 3일 이상 끄는 거는 이상해요. 저는 가슴에 손을 얹고 이 건은 딱 그 정도 하면 되는 사이즈고 저희가 온전한 감독권과 검사권이 있었으면 제가 그렇게 했을 텐데 그거에 대한 문제는 다른 문제이기 때문에 그 정도로 이제 답변에 가름하겠습니다. 이해찬 선대위원장이 이제 노골적이고 뻔뻔한 관권 선거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보름달이 둥근 것이 손가락의 탓은 아니지 않습니까? 보름달이 둥근 것은 손가락이 가리키는 탓이 아니겠다. 아니지 않냐. 일단 이현정 의원님. 네. 이해찬 대표가 36년간 지난번에도 그렇고 노태우 정부 얘기를 이해찬 위원장이 계속 이제 인용을 하던데 36년간 이렇게 노골적인 관건 선거는 처음이다라고 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셨어요? 이해찬 위원장도 본인도 총리를 하셨을 텐데 만약 입장을 바꾸는 거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 이해찬 총리가 총리였다면 이걸 어떻게 했을까요? 제가 볼 때는 더 빨리 했을 겁니다. 제가 이해찬 대표 오랫동안 지켜봤거든요. 본인 30년 동안 이해찬 대표 제가 정치 입문 때부터 지켜봤는데 아마 이해찬 대표 성격 같았으면 이런 일이 있었으면 하루 만에 결론을 냈을 거예요. 제 추정으로는. 왜냐? 이 문제는요. 이 선거가 지금 임박해 있기 때문에 국민이 판단하게끔 빨리 만들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김대엽 녹취록에 이런 게 발견됐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당시에 그거를 그냥 질질 끌고 나중에 예를 들어 선거 끝나고 난 다음에 사실 그때도 말이죠. 그게 빨리 결정이 나야 되는데 늦게 남으로 인해서 선거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러면 이해찬 대표의 주장에 따르면 그거는 한참 뒤에 결론을 내려야 되나 선거 끝나고 난 다음에 이게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사안이잖아요. 이 사안 자체가. 그렇다면 저는 당연히 금감원에서 이렇게 빨리 수사를 해서 국민들에게 자 결과는 이렇습니다라는 거는 저는 정부가 기본적으로 해야 될 일이라고 봅니다. 왜냐? 판단을 해줘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이거 자체가 맞는지 안 맞는지에 대해서 그걸 정부가 안 한다 그러면 오히려 직무유기겠죠. 그리고 또 더군다나 지금 금감원이 왜 나섰냐 이야기를 하는데 아시겠지만 새마을금고 같은 경우는 이미 이 사태가 일어나기 전에 2월 달에 이미 금감원이 왜냐하면 행안부가 이걸 관장하는데 행안부가 전문적인 인력이 별로 없습니다. 한 10명밖에 안 돼요. 그래서 지난번에 문제가 많아서 금감원과 MOU를 맺어서 행안부가 요청할 경우에 할 수 있도록 만들어놨습니다. 그건 이 사태가 있기 전이에요. 자, 그런 근거를 통해서 금감원이 나서서 확인한 것이고 그건 제가 볼 때는 당연히 이 정상적인 정부라면 이런 사안에 대해서 신속하게 들어가서 확인해서 국민들에게 아 이건 이렇고 이건 이렇습니다라고 밝혀주는 것이 오히려 국민들의 주권 행사에 도움이 되는 것이지 이거를 질질 끌어서 선거 뒤에 결론 난다? 오히려 저는 그건 정부가 선거에 개입하고 있는 거라 생각이 듭니다. 이현정 의원 스스로가 추정이라는 단서를 달긴 하셨으니까 그 정도 넘어가더라도 이해찬 위원장이 했으면 더 빨리 했을 거다라는 건 이제 진짜 개인적인 견해고요. 박성미 소장님. 다만 사기꾼을 잡아낸 게 문제인가 사기꾼이 문제인가 다음 화면이요. 마찬가지로 이복현 금감원 정도 오늘 보름달에 둥근 게 가리킨 손가락 탓인가 이 발언들을 어떻게 받아들이셨어요? 아니 근데 이거는 사실 저는 좀 무리했다라고 생각하는데요. 왜냐하면 일단은 공동정기검사가 8일로 예정이 되어 있었다고 하는데 굳이 무리를 해서 굳이 이렇게 빠르게 발표를 하는 것 특히 이제 사전투표가 실시되기 직전이었던 이 시점에 굳이 중간 검사 결과를 발표한다는 거. 전 이거 감사원이랑 굉장히 유사하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감사원도 문재인 정부 관련된 사안에 대해서는 되게 이례적으로 중간 감사 결과 이런 것들을 막 발표하면서 사실은 최종
감사 결과에 갔을 때 내용이 다르게 나올 수도 있는 지점들이 있는데 굉장히 이례적으로 중간 감사 결과 이런 것들을 발표하면서 여론전을 했단 말이에요. 저도 사실 일단 첫 번째로 이 금감원이 본래 감사 권한이 있는 기관이 아니잖아요. 근데 여기에 대해서 어쨌든 뭐 행안부의 요청으로 임했다라고는 하나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미 예정되어 있던 날짜가 있었고 그리고 다른 이제 금감원에서 했던 그런 일들에 비해서 속도가 너무나 빠르고 그것도 총선 전에 그리고 지금 사전투표 직전에 이런 일들을 벌인다는 것 자체가 오해 사기 딱 좋은 일 아니겠습니까? 선거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것이 자명하다고 한다면 통상적인 매뉴얼대로 처리를 하는 것이 맞지 굳이 중간 검사 결과 이런 것들을 발표하면서 여론전을 하는 것은 뭐 제가 뭐 양문석 후보가 잘했다는 게 아니라 이런 방식으로 정부가 개입하는 건 문제가 있다 이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박성훈 비서관 말 중에는 결국은 금감원이 그렇게 할 일이 많은데 이걸 마치 11억 대출건이 그렇게 촌각을 다툴 일이냐 뭐 과도하다. 정혁진 변호사 생각은 어떠세요? 이게 속도가 빠른 게 아니에요. 그만큼 일이 명확한 겁니다. 이복현 원장이 오히려 저 겸손하게 이야기했다고 해요. 이복현 원장이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기술적으로 2, 3일 정도면 충분하다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제가 봤을 때 이런 게 무슨 2, 3일이나 걸립니까? 반나절이면 충분하지. 이복현 원장은 부장검사 출신이에요. 저런 일들은 눈 감고도 그냥 처리할 겁니다. 왜냐하면 판례를 보면요. 금융기관 대출 사기죄는 어떤 것이냐. 금융기관을 기망해서 대출을 받으면 그냥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대법원 판례가 나와 있어요. 나중에 뭐 변제 의사가 있었고 변제 능력이 있었고 담보가 충분했고 그다음에 양문석 후보의 이야기처럼 피해자 그 새마을 금고가 재산상 손해가 없었고 사후에 대출금을 상환했고 이런 것들은 범죄 성립에 아무런 의미가 없다. 아무런 그 지장이 없다. 이런 것이 대법원의 판례인데 그러면 뭐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게 다 딱딱딱 떨어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뭐가 문제가 되는지 저는 모르겠고요. 오히려 금감원이 이렇게 빨리빨리 그 문제를 갖다가 해주는 게 그러라고 금감원이 있는 것이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 대법원 판례를 봐도 명백하게 사기죄이기 때문에 뭐 이복현 원장 말 맞다나 2, 3일보단 정 변호사 개인적인 생각은 더 빨리 확인할 수 있는 문제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장현주 변호사님. 근데 그러면서 금감원이 얘기하는 게 단 비단 양문석 후보 딸의 대출 의혹만이 아니라 새마을금고 좀 더 전수조사해서 이른바 작업 대출까지 들여다볼 수 있다. 이게 물론 뭐 선거를 앞두고 민주당은 이거를 뭐 이해찬 대표, 이해찬 위원장 말 맞다나 관건 선거라고 규정할 수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작업 대출이 과거에 만연했다는 걸 금감원도 들여다보겠다. 이건 명분에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단 작업 대출이 또 유사 사례가 있었다라고 한다면 당연히 들여다보고 이 부분은 전수조사가 필요해 보입니다. 그런데 이복환 원장이 말씀하신 것처럼 뭐 2, 3일이면 확인할 수 있는 사건이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럼 그렇게 서류로도 명징하게 볼 수 있는 사건이었다라고 한다면 이렇게 실점상으로도 무리해서 금감원에서 현장 점검을 나올 필요가 있었는지 또다시 물음이 생겨날 것 같습니다. 그렇게 간단하고 서류상으로도 명징하다면 새마을금고 중앙회에서 4월 1일부터 현장 점검에 들어가 있었던 것인데 그 결과를 기다려보면 될 것이지 왜 이렇게 사전선거 전에 금감원의 현장 점검이 시작이 됐고 그리고 사전선거 하루 전날에 이렇게 결과를 냈어야만 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계속 질문이 나올 것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당연히 이 금고 차원에서도 양문석 후보에 대한 건만이 아니라 다른 유사 사례건이 많다라고 한다면 이 금고 자체에서 이 대출과 관련된 문제가 없었는지 근본적인 부분 전수조사 당연히 이루어져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 금감원장 얘기는 어쨌든 이걸 시쳇말로 뭉갰다면은 되레 비난거리다라고 지난번에는 그렇게 이복현 원장이 얘기했잖아요. 이게 블랙 앤 화이트 이게 뭐 편법의 영역이 아니라 합법 아니면 불법 명확하니까 금방 결론이 낼 거라고 했고 어쨌든 중간 검사 조사 결과를 총선 전에 사전투표 전날에 어제 발표를 했습니다. 어제 비슷한 시각 금감원 발표에 대해선 그러니까 비슷한 시각에 유세를 했고 여전히 양문석 후보가 별다른 입장을 내지 않고 있는데요. 어제 유세 현장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양문석은 한동훈에게 경고합니다. 말장난하지 말고 니부터 깨끗하라. 대한민국의 민주주의가 망가진 이유가 바로 언론과 검찰과 대통령실 악의 삼축이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악의 삼축이 아직도 자신들의 세상인 양 국민들을 무시하고 국민들을 따라 뭉개고 있습니다. 양문석의 막말, 양문석의 편법 대출 거의 한 달에 가깝게 또 언론의 집중타를 맞으면서 사과하고 버텼습니다. 윤석열 정권 제가
종식시키는데 깃발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저 말 이후에 어쨌든 추가 행동이나 의혹의 해명에 대해서는 아직 제가 전해드린 바가 없는데 박비우 소장님, 본인 잘못했다, 편법 인정한다. 다만 윤석열 정부 종식에 앞장서겠다 혹은 한동훈 위원장 보러 너부터 깨끗해라 이런 표현을 한 거에 대해서 법적인 문제는 아니니까 그런 발언이 정치적으로 민주당 내부에서도 어떤 생각들을 갖고 계세요? 그래서 민주당 내부에서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통일된 의견을 갖고 있지는 않을 것 같고요. 이제 저마다 판단을 하실 텐데 제 개인적으로는 지금은 사실 이제 양문석 후보의 논란이 많이 불거진 시기고 본인이 계속해서 사과를 하고 있지만 그것으로도 좀 부족하다라고 느끼는 국민들이 분명히 계실 거라고 보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선거운동을 하는 건 하는 거지만 그럼에도 계속해서 좀 저자세를 보여줄 필요가 있는 시점인데 여기에 대해서 너무 강경하게 이야기를 하기 시작하면 오히려 사과의 진정성이라든지 태도의 문제를 좀 유권자분들께서 저는 지적할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이 있어서요. 사실은 아무래도 이제 야당 후보다 보니까 정권 심판론을 강조하기 위해서 저런 말들을 하신 것으로 보이는데 맥락은 이해가 되나 시점상으로는 조금 아쉽지 않나 이런 생각이 있습니다. 시점상으로 아쉽다. 일단 제가 그래픽 한번 다시 소개해드리면 어제 금감원이 하나하나 들여다본 이른바 사문서 위조 혐의까지 들여다보겠다. 수사기관에 통보한 게 바로 이런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양문석 후보의 딸이 사업을 하겠다고 받은 대출금 11억 명목으로 물품 구매를 제출했을 때 허위이거나 가짜이거나 가짜로 의심되는 부분에 대한 일부 언론에서는 제가 적확하게 인용하지는 않겠습니다만 폐업 처리되거나 혹은 갔더니 유령 회사 같이 보인다라는 얘기도 했었으니까 이런 부분들이 있었는데 이후에는 금감원의 발표에 추가 해명 없이 이현정 의원님 앞서 그러니까 결국 이런 거겠죠. 윤석열 정부의 정권 심판론 어느 후보도 강조할 수 있는데 그럼 과연 본인이 국회의원의 자격, 그 전에부터 후보의 자격이 있는지 이런 부분 때문에 더 논란이 커지는 것 같습니다. 참 대단합니다. 도대체 누가 누구에게 지금 큰 소리를 치는 거죠? 정말 강도가 잡은 경찰한테 큰 소리 치면서 왜 나 잡았어? 나 지금 강도하는데 왜 잡았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 저는 똑같이 들립니다. 참 조국 대표하고도 참 많이 닮은 점이 있는 것 같아요. 자신이 잘못해놓고 자신이 저지른 죄를 해놔놓고 이걸 가지고 그걸 한 법원과 검찰을 향해서 그렇게 목소리를 높이는 것과 똑같은 양상. 참 저는 이번에 선거를 보면서요. 참 잘못한 것에 대해서 오히려 그걸 언론을 보도한 언론에 대해서 악의 3의 축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걸 지금 수사하는 검찰을 향해서 3축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 내 걸 조사해? 왜 나를 보도해? 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분들이 지금 민주당이잖아요. 민주주의를 한다라고 이야기하는 분이 오히려 내부적인 생각은 독재를 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왜? 내가 그거 좀 받았겠어요. 내가 좀 편법해서 대출 받아서 강남에 아파트 샀는데 그거 가지고 왜 보도해? 그거 가지고 왜 수사를 해? 라고 하고 있는 거와 똑같은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저렇게 목소리를 높일 수 있죠? 저렇게 당당하게 이야기를 할 수 있는지 참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정말 이번 선거를 보면서 참 이게 세상의 상식이 역전된다라는 참 그런 상황이 생각이 드는데 결국은 뭔가 잘못을 저지른 사람이 국민들에게 사과하고 죄송하다는 이야기 하기는커녕 오히려 목소리를 높여 큰 소리 치고 그걸 보도하고 그거를 감사하고 그거를 지적한 검찰과 언론을 향해서 악의 3축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 참 정말 세상이 뒤집혀도 이렇게 뒤집힐 수 있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지금 화면에 보이는 이 SNS가 아마 양문석 후보의 가장 최신 입장문인 것 같습니다. 5일과 여기 사전투표 회초리 들어야 될 때다. 행동해야 될 때다. 주인을 깔보던 정치가 주인을 섬기는 정치로 바뀔 수 있다. 그러니까 정권 심판론 강조하고 일단 본인에 대한 관련 대출 의혹에 대해서는 일단 입장이 없는 것 같고 이제 본인 유튜브, 본인 SNS에 올린 본인의 사전투표 모습 양 후보도 사전투표를 했는데 그리고 별다른 입장 표명 없이 일단 SNS를 통해서 아마 이른 아침에 간 것 같아요. 양 후보가. 윤석열 정권 종식에 깃발되겠다. 알겠습니다. 아마 본인 SNS 혹은 본인 유튜브에는 저렇게 본인이 아마 저 말도 제가 지금 귀 기울여서 듣지는 않습니다만 예측컨대 양 후보가 본인 유튜브에는 윤석열 정권의 심판 얘기를 강조하면서 회초를 뜰 때다. 이걸 강조한 것 같아요. 이번 주제 마무리하기 전에 이걸 정리해 볼까요? 정혁진 변호사님. 네네. 앞서도 이복현 원장이 오늘 강조했던 건 오늘 안에 수사기관에 통보하겠다. 그럼 이제 알려지기로는 검찰, 수원지검, 안산지청, 안산이니까
양문석 후보 지역 배정이 됐는데 아까 정 변호사께서 그러셨잖아요. 이거 검찰 수사에도 혹은 오래 걸릴 일 아니라고. 그러면 양문석 후보를 고발했고 국민의힘이 이제 검찰에 배당이 됐기 때문에 생각보다 이른 시점 안에 검찰의 결론 혹은 뭐 기소 여부 이런 것도 나올 수가 있는 거예요? 저게 뭐 대검에서 할 사건이겠습니까? 중앙에서 할 사건이겠습니까? 안산지청 정도에서 하면 딱 맞는 사건이 아닐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왜 안산이냐? 그 양문석 후보의 주소지가요. 안산시 상록구 반성로예요. 피의자 양문석의 주소지가 안산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안산지청에서 하는 거고요. 그런데 저도 조금 전에 이현종 의원님 말씀하셨지만 피의자가 자신의 범죄가 수사가 되니까 검찰을 악마라고 그래. 그다음에 자신의 범죄가 보도가 되니까 언론을 악마라고 그래. 충분히 이해는 됩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어렵게 만든 장만한 그 아파트 날리게 생겼으니까 감정이 격해지는 거는 제가 느끼겠고 그렇기 때문에 배지라도 내가 이제 보존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목소리가 높아지는 거는 제가 이해는 하겠는데 여기서부터는 추정과 개인적인 시각인데 일단 말씀하십시오. 예. 근데 어쩌다가 우리나라가 이렇게까지 됐는가? 이런 나라가 무슨 검사 독재인가? 만약에 검찰 독재라고 하면은 저런 사람들이 저런 말 할 수 있었겠습니까? 참 안타깝다는 생각이 듭니다. 수원지검 안산지청에 배당이 됐고 검찰은 양문석 후보가 이제 금감원의 영역을 넘어서 수사기관의 이제 수사 영역으로 넘어갔습니다. 가장 최근 입장문 사전투표를 한 양문석 후보의 오늘 동선까지도 길지 않게 만나봤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번 주제 여기서 마무리하고요.